자, 지금부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등장했다. 일단 요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얘기가 조율이 된 건가요? 네, 8월 12일인데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말로는 이게 좀 뜬금포 기사가 하나 먼저 나왔었는데 그 전에 정점식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만나기 전에 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 달에 국민의힘 부산 쪽 의원들 한번 만납니다. 만찬. 부산, 울산. 예, 그렇죠. 뭐 예, 그 김기현, 떨어진 사람들하고 다 예, 해가지고. 거기 이제 황당하게 뭐 이철규 들어와 있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강원도인데. 부산에 이제 박형준 전 시장이 떨어졌고 울산에 김두겸 전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 두 인물부터 해서 김기현 뭐 그리고 이제 부산에 지역구 있는 사람들 해서 쭉 만났던 적이 있었죠. 강민국, 예. 그 PK 쪽 다 예, 예. 오는데 저는 주목했던 게 이철규 의원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원도거든요. 그렇죠. 예, 느닷없이 어허. PK 의원들 만났는데 들이대거든요. 박성민 의원은 이제 울산이니까 왔는데. 예.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친윤의 무게추가 이동했다. 아, 친윤. 예, 예전에 이제 친윤 핵심 권성동, 장제원, 뭐 윤한홍, 윤핵관 얘기할 때. 그렇죠. 예. 윤핵관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어쨌든 뭐 감옥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정리됐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친윤 잔재 세력이 이철규 의원하고 박성민 의원이었거든요. 이 두 명이 이제 대선 후보 교체 시기까지도 한덕수로 교체하는 그 파동 있을 때 맞아요. 그때까지도 힘을 썼어요. 중추에 있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회동에 나옵니다. 만찬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 두 명을 부르기 위해서 나머지는 병풍을 세웠나? 세팅이. 예, 왜냐하면 강원도로 모이면 강원도 의원이 몇 명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울산만 모으자니 좀 애매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병풍이고 연막을 치고 사실상 친윤 핵심 라인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윤어게인이 아니라 박어게인이 되는 겁니까? 박어게인이죠. 아. 예, 지금 왜냐하면 전체 구도로 보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럼 어떻게 만났냐 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유승민 의원도 뭐 나와서 인터뷰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만나자고 말씀을 1년째 답이 없다. 만나자 요청했는데 유영아 의원 통해서 한번 예방하고 싶다. 거기는 아직도 배신자 그게 정리가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됐죠. 예, 그 정리 안 되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도 이제 구애를 하고 있고 뭐 장동희 대표 쪽도 제가 알기로는 오퍼를 넣어놨어요. 만나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이렇게 줄줄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게이트를 최근에 열어준 거죠. 자, 일단 장동혁 대표는 그 본인이 이제 단식을 마무리할 때 명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썼던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뭐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이 어찌됐건 언저리에 있는 인물들은 그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진수 의원도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못 만났어요. 그러면 박근혜라는 인물은 탄핵된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사면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그들이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어할 그 이유가 뭔가요? 아, 지금 이제 이 야당 체제 자체가 그 이유는 하나죠. 결국은 박근혜라는 사람은 박근혜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TK에 있는 박정희 신화를 기반으로 한 당원들을 의미해요. 당원. 예,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한 박정희 신화를 쫓아다니는 그 TK 사람들의 표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표심이라는 건 사실은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코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게 민주당 이번에 전당대회 보면 민주당 전체 150만 당원 중에 전남, 광주 31만 8천. 예. 그리고 전북이 19만 4천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여기만 해도 30%가 넘거든요. 33%. 근데 찐 당원이에요. 예. 그것처럼 TK 비율은 훨씬 높아요. 국민의힘은. 밀도도 훨씬 높죠. 그렇죠. 예. 뭐 당협 하나가 3,000명입니다. 권리당원.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서울의 평균 당원이 500명이거든요. 그렇죠. 한 당협당. 예. 여기 한 6배씩 나와요. 대여섯 배가 나온다. 예. 근데 그 TK 쪽의 인구 대비도 우리나라는 전체 선거를 할 때 호남 500만, 영남 1,200만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 모수가 높아요. 인구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의석수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을 이렇게 합친 의석수하고 호남을 합친 의석수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호남 커요. 다 합해도 부울경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요. 예, 경북 빼고. 부울경이 20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대구 경북과 부울경을 꾹 쥐고 있으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장사는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떤 상징성을 박근혜라는 인물에게서 본다. 그렇죠. 윤석열도 끝났고 몰락했고
윤석열의 끈앞을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그러면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장동혁도 사실 끝이 났어요. 윤 어게인이라는 건 이제 명실상부 이제 없어졌다 본다면 다음 총선에서 그걸로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가 뭐냐면 당권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이 내려오게 되면 이 진공 상태를 한동훈계가 쳐들어옵니다. 친한계가 바깥에 있는. 예. 그럼 이게 개혁을 필두로 해서 한동훈계가 쳐들어오면 현재 TK 중진 의원들 언더찐윤이라고 하죠. 예. 윤석열 때는 언더찐윤이라 불리고 사실 이 당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배후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TK 쪽의 중진들. 그렇죠. 예. 실제 이 당은 내 거야. 뉴스에 이름 한 줄 안 나오지만 네. 이 당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거다. 사람들. 하고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뭐 윤재욱 의원 그런 분들이 다 실권자들이거든요. 당원도 많고 실제로.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동훈이 만약 실권을 잡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도 예측이 가죠. 바로 학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그럼 현재 장동혁 체제에서 나도 싫지만 장동혁이 무능력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거를 죽서서 개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대체제를 찾아내는데 그게 누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유영아 의원에게 페이버만 주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영향력만 잘 주면 한마디로 유영아 의원에 대해서만 유영아 의원 지난번에 대구시장 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온 거예요. 예. 장동혁 구해주러. 경선 붙어서 2등했습니다. 유영아 의원이 2등할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효과를 한번 봤거든요. 그건 뭐 100% 박근혜 효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언더찐윤 그리고 TK의 중진들이 이 실질적인 이 당의 주인들이 박근혜를 이용해서 장동혁 체제와 한동훈 체제를 그 중간에 제3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는 유영아 의원을 어떻게 챙겨주느냐. 그렇죠.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네. 장동혁 지도부가 챙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소위 언더찐윤이라고 불리는 중진들이 또 유영아 의원하고 어떻게 커넥팅을 그렇죠. 하느냐.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럼 어느 쪽이에요? 장동혁 대표하고는 약간 각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각이 세웠죠. 예. 왜냐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사람 캐릭터는 무난하거든요. 원래는 황교안 때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검사 라인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공안검사. 예. 황교안 측근으로 통영 고성에 재보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오로 들어왔죠 처음에. 예. 그래서 정점식 의원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뭐 법률위원장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때 이제 친해지면서 그렇죠. 예. 올라왔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거를 본인이 대리로 표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점식 개인의 어떤 액션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의원들의 중지다. 그렇죠. 아하. 원내대표는 원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많은 숫자가 장동혁 문제 있다 하는데 그걸 본인이 입을 꾹 닫고 있으면 본인의 정치적 타격이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양새를 합니다. 근데 향후에 원내대표에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내려오잖아요. 비대위를 세우더라도 비대위 세울 때까지 권한대행이 정점식이거든요. 원내대표죠. 예,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모실 건지 이게 원내대표의 권한이 돼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양쪽에서 프레셔를 받고 있지만 장동혁 체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당을 비대위로 갈 건지 전당대회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점식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도 뒤에 뒷배가 필요하거든요. 예. 자기 혼자 하다가 자기도 자리 날아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 나중에 당대표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는 들어보면 전략적 M&A로 나의 뒷배를 지금 소위 말해서 박어겐하고 한번 묶어놔야겠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내 공천도 살고 나도 여기서 이 세력을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당내 중론입니다. 현재. 그 또한 이제 중진들의 힘을 이제 적당히 이용하겠다. 당연하죠. 이런 내용들까지 연결될 것 같고 그 같은 검사 출신인 한동훈 의원하고는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원수죠, 원수. 철천지 네, 원수인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왜냐하면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잊고 있는데 2024년 총선 패배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당시에 예. 이제 유난 갈등으로 패배하고 나서 나중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표가 됩니다. 4월에 패배하고 그렇죠, 7월에 그렇죠. 전당대회 나서 되잖아. 그리고 처음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안 치고 누구 안 치고 막 하는데 예. 그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먼저 안 물러나요. 예. 원래 이제 자리를 비워주거든요. 비워줘야지. 네, 새 대표가 왔으니까. 어허. 근데 청와대에서 점정식을 원한다라는 시그널이 와요. 공개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때 버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은
아니 물러나라. 물러나는 게 맞다 해서 바깥에서 엄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세게 한번 붙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뭐 지금 의원이 걸어온 길에 정점식 원내대표 그 앞단마다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이렇게 톡톡 끊는 느낌들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 점체와 또 그런가는 보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한동훈이라는 인물하고는 확실하게. 네. 그 당원 게시판 문제 나올 때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번씩 맞아요. 뾰족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 IP를 밝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언론에 고스란히 나오는 원인이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표출해요. 아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연찬회에 초대를 하고 이 뉴스가 먼저 나온 다음에 바로 며칠 있다가 MB도 만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TK에 있는 박정희 신화에 대한 당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MB는 뭡니까? MB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표현한 게 당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면 MB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물어보면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창업주의 자녀. 박정희라는 신화. TK 현재 이 정당의 창업주의 자녀고 MB는 바지 사장. 예, 쉽게 말해 바지 사장. 전문 경영인, 좋게 말하면 전문 경영이고 바지 사장이다. MB가 세력이 뭐가 있냐? 친이계는 이익 집단이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MB가 모으라고 해봤자 MB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모을 수 없는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지역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포항이라고 하면 그냥 포항의 이상득 MB의 형이 정치를 했을 뿐이지. 그렇죠. MB는 사실 행정가예요. 영포 라인하고 MB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죠. 없죠. 예. 본인이 공천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공천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떨어져도 찾아와야 돼요. 이게 개파입니다. 이게 개파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나요, 사실은? 뭐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천권도 없어요. 근데 박정희 신화 그 반석 위에 소위 말해서 TK의 표심을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줄을 서는 거죠. 굉장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MB는 이제 뭐 종종 한 번씩 뉴스에 잡힐 때 보면 MB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참모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그렇죠. 뭐 지선할 때 잠깐 MB계로 뭐, 분류되니까 갔다가 왔다가 이럴 뿐이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 잘 안 만납니다. 예. 그렇죠. 결이 다르죠 또. 네. 예. 그럼 MB까지 해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 리더십 얘기할 때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탄핵됐고 한 사람은 깜빵 갔고 뭐 둘 다 감옥을 갔습니다만 이 인물들을 끌고 오는 게 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뭐 망할 집안이죠 사실. 네.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미 망조가 들었다는 게 국민의힘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아니 도대체 그래도 좀 새로 얼굴을 좀 팬시한 사람으로 뉴페이스를 갖고 와서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 사람도 답답해요. 없다. 네,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장동혁이 월공 가고 저렇게 극우파들 표집해서 지금 밀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안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이 공천이 날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고문이 없고 원로가 없다는 거예요. 누굴 데려오겠냐고요. 두 번의 탄핵 속에 이게 한국 정치의 굉장히 비극이기도 한데 두 번의 탄핵 거쳤잖아요. 이제 박근혜, 윤석열. 그럼 보수당은 거의 폭망인데 그때 모든 원로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때 한 번씩 발언하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숟가락 얹어서 이거는 윤석열을 뭐 탄핵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박근혜 이게 잘했다 못했다 원로들이 그때 인터뷰하고 원래 혼돈 시기에는 원로들이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각각 원로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개파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바람에 지금 보수당의 원로도 다 날아갔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 무슨 말하면 전 대표 말하면 그게 말빨이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봤을 때는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그때 그래서 가서 바른정당 만들고 뭐 무대 라인 이렇게 해서 반란 이렇게 해서 망하게 했는데 유승민하고 같이 짬짬이 하더니 왜 지금 뭐 이거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단 조금 고가운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권위에 대한 신뢰가 없죠. 이게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어떤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 이건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를 만들 때부터 예견됐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선 후보 이후에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준석에서 김기현으로 김기현 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의 모습 장동혁까지 이어지는 건데 네.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뭐 확실한 그립을 진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평가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각자의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천에서 연설한다면서요?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내용 대충 나온 거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내용을 각자 지금 아전 인수가 준비돼 있어요. 약간 무슨 말 하든 간에 뭐 장동혁 대표 쪽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내심 좀 기대한다. 자기에게 호의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게 어제 이제 올림픽공원 또 갔거든요. 예. 네, 그 취임 1주년 하고 나서 바로 저녁에 올공원 그렇죠. 달려갔나 봐요. 거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 거의 매일 오거든요. 매일 오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최근에는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김민석 대표가 가서 여야 수장 뭐 당내 수장끼리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다 하니까 아주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근래 들었다 한 6개월 새에 장동혁의 얼굴이 가장 폈다. 심지어 지선 서울시장 승리했을 때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리더로서 대접받았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립을 잡았다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인정만 받으면 나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아전 인수 해석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오늘 발언에서는 별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연찬에 참석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금 나온 속보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현실 직시하면 다수당 정권 탈환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네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다고 하네요. 예.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대부분 이제 굉장한 이제 클리셰들 같은 표현 자체는. 그냥 뭐 도배 벽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딴 거보다는 뭐 선관위 특검, 뭐 지도부와 여러분이 단합한 결과, 요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전 인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내가 올고 가서 해냈다. 이 지도부가 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적과 싸울 때는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것 없어. 뭐 서로를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또 한편으로는 뭐 정점식 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 그렇죠. 좀 안고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얘기를 하면 그냥 뭐 각자 또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고. 그렇죠. 예. 내일 아침 조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또 언론사들마다 어떻게 해석해서 붙일지. 네. 예. 자, 오늘 정치 고단수예요. 이렇게 줘야 양쪽에 계속 구애가 오죠. 아니 그러니까 이러고 평생을 산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러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대통령 할 때 박근혜 그 모습과 지금의 박근혜는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보여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각각에서 알아서 해석하게끔 만드는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예. 오늘 우리 이정주 기자하고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이정주 기자하고 시간을 하니까 슈퍼챗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좌파 패널 최애 이정주, 김한, 강성필 파이팅이라고 나이스 C 이거 읽어야 되나? 나이스 C8 님이 보내주셨고 뭐 여러 개 보내주셨습니다. 진보의 무지성 어르신들 이제 집에 가세요. 젊은 진보들이 이제 다 제 몫을 합니다. 그러면서 슈퍼챗을 저희한테 보내면서 헬마에게 나 슈퍼챗 풀어줘. 거기는 내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뭐 어떤 형태로든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기자하고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슈로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것 좀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좌파 태극기 활용을 해서 이 다이브가 이제 태극기 쪽이 좀 빈약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패널 중에 태극기하고 소통된 게 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약한 부분을 우리 이정주 기자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한번 해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